안녕하십니까?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은 요즘 저희가 가장 만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모셔서 인문,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에는 여행을 테마로 시작을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여행으로 오 기사님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여행 작가님이시면서 오영욱 선생님과 함께 지도를 보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그리고 서울의 부분을 또 여행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기사 오영욱 선생님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축가이자 여행 작가이시고요. 일러스터이신 오영욱 선생님은 세계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깜비돌리어 언덕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다 그 책을 쓰셨고요. 오기사 행복을 찾아 바르셀로나로 떠나다 그 작품과 함께 재미있는 저서를 많이 집필해 주셨죠. 현재는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글, 그림,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지도와 함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욱입니다. 선생님께서 자꾸 선생님이라고 해서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자, 오기사님은 전 처음에 별명이 오기사님이라고 그 별명이 있는데 그거 한번 여쭤봤어요. 예. 제가 그 기사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서 공구리 치면서 저를 모두 다 오기사 불러가지고 근데 그 괜찮은 거예요. 영어로 딱 쓰면요 OGISA 해서 5글자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사가 꼭 건설 현장의 기사가 아니라 운전기사분도 계시고 다른 뭐 촬영 기사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세상에 OC 성을 가진 기사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제가 그 이름을 선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신 것도 현장에서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디자이너지만은 사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는 게 좋은 디자인을 위한 한 절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인쇄가 됐던 뭐 제작이 됐던 그리고 건설 시공이 됐던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또 그쪽 기술 쪽 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먼지도 많이 먹고 냄새도 많이 맡고 하면서 하는 게 좋은 작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가급적 오래 나가 있으려고 합니다. 현장에.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오늘 본인 집을 짓다가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달 후에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8개월 동안 집을 짓고 계시답니다. 보통 한 2-3달 걸리는데 굉장히 애정을 갖고 열심히 집을 짓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떠나볼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지도 위에 서울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서울을 만나기 전에 세계 곳곳에 먼저 이렇게 워밍업처럼 세계 곳곳의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도란 개념은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공간을 기호로 나타낸 것으로 주로 지구 표면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평면에 그린 것이다라고 이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의 사진과 함께 뒤에 가선 이제 구글인가요? 구글로 보여지는 그 서울의 도시까지 여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강연 제목이 인문예술 콘서트잖아요. 요즘 뭔가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 프로그램도 짜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멋있는 제목을 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무식하거든요. 인문이 뭔지도 잘 모르고 막 그러는데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인문학이라는 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인 것 같고 어떤 게 어떤 걸 할 때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여행도 뭐 남들이 시키는 방식의 여행을 하는 것도 분명히 뭐 의미는 있는 거지만은 제 자신의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이걸 하면 제가 행복한 여행의 방식이 있으면은 그게 뭐 좀 인문학적 여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훌륭한 건축물들을 많이 보러 다녀요. 이제 보러 다니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했을 때 찾았던 게 지도였거든요. 지도는 여러분 Dear My Friends 보세요. 별로 안 보시는구나. 정말 멋있는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그 노배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쫙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제가 여배우 사회를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는 사정이 좀 있어서 알게 되는데 많이 땡기신 분이 계시고 적게 땡기신 분이 계시잖아요, 얼굴을. 근데 거기엔 좀 적게 땡기신 분들이 나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름살들이 화면에 그대로 잡히는데 그 주름살이 아름다운 거죠. 아마 그 인간의 주름살이라는 거는 그분이 생활해왔던 어떤 인생을 그냥 그 시간의 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인체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화면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여러 세대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온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를 그 도시의 주름살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름살이 아름다운 도시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서울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세계 여행하는 느낌으로 12개의 도시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구글 지도에서 이제 위성 사진 버전을 갖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도가 주름살이라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사실 다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요. 제가 상상하고 그냥 좀 공부는 했지만은 또 아닌 건 제 생각을 상상을 덧붙여 가지고 이랬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처음에는 좀 아는 걸 해야 되니까 제가 한 2년 반 살아봤던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를 갖고 왔습니다. 도시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바둑판 같죠. 여기가 이제 구시가지여서 여기는 구불구불하고요. 여기는 신시가지여서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그 엑상플레 지구라는 곳인데요. 보면은 똑같은 생겼는데 여기는 중심 상업 지구고 여기는 좀 못 사는 사람들, 여기는 중산층, 여기는 상류층의 동네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볼 때는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왜 이런 도시를 만들었을까 하고 질문이 생기고 이 사이를 이제 걸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걷다 보면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비밀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이 파리 사진인데 그걸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좋은데요. 여기는 오스만 계획이라고 바르셀로나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도시 계획을 새로 해가지고 이런 도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바르셀로나랑 그 파리랑 무척 가깝거든요. 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동시대에 왜 이렇게 다른 모양의 도시를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거든요. 여기는 파리의 개선문 쪽이고요. 이제 이렇게 막 쭉쭉 이어지는데 파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물론 시민사회가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이제 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눠져 있고 계속 시위를 하잖아요. 어떤 민주주의에서는 그 시위를 할 때 특히 이 개선문에 딱 있으면은 그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그 좌파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딱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개선문이 올라가 있으면 여기 숨어 있다가 슬쩍 고개를 내밀면 이쪽이다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도시 계획이 좀 그러니까 귀족 계층이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프랑스 사람이 어떤 성향과 되게 관련이 돼 있다 생각해요.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해도 프랑스 사람들 보면 약간 재수 없잖아요. 콧대 높고 동양 사람 무시하고. 예. 그러니까 그 자기는 어떤 돋보이는 존재여야 되고 그래서 어떤 도시 지점에 있을 때 그 지점은 이 중앙 결절점 방사형으로 막 뻗어나가는 어떤 모뉴멘트에서 자기의 위치가 이렇게 모뉴멘트에서 이쪽 길로 와서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의 집이 설명되는 그런 도시 구조를 갖는 걸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던 걸로 저는 상상을 해요. 근데 다시 앞장으로 가면은 바르셀로나는요. 스페인 제2의 도시거든요. 그리고 카탈루냐라는 나라고 사실은 이제 스페인이라고 지금 하나로 뭉쳐져 있지만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하는 카스티아라는 스페인 그 나라에 부속되고 맨날 싸우고 얻어 터지고 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 의지가 지금까지도 계속 말이 있었지만 이때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은 섬유 산업으로 엄청 부자가 됐을 때였거든요. 가우디가 막 이제 활약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적이 있는 거죠. 신분 계층 그 재산 유무를 떠나 가지고 우리는 쟤네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도시 자체도 파리랑 비교했을 때 엄청 이제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길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사실 관광지가 이제 여기에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카탈루냐 광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가던가 아니면 이제 최단 거리로 막 가면 되는데 그냥 이런 격자형 도시에서는 길을 잃어보면서 이렇게 빙빙 돌아보는 여행을 저는 이제 좋아하는 거고요. 다시 파리로 가면은 파리로 갔을 때는 이런 지점에 가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죠. 예. 너무 말이 많았죠. 아닙니다. 제가 너무 원래 말이 재밌었습니다. 없는데. 두 도시를 비교해 보면서 재밌습니다.